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김명숙입니다. 20년 전 퇴근 후 장을 보고 들어가던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올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외출하려 할 때 저는 그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러. 정말? 그럼 누구랑 만나는 건데?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눈빛으로 전했죠. 침묵이 흐르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라. 1년이 넘게 지속된 불륜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건지.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소리 지르는 저와 변명하는 남편, 그리고 방문 뒤에서 울고 있을 5살 아들의 존재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밤이었어요. 아이 생각은 안 해? 우리가 10년 넘게 함께한 시간은? 정말 미안해.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 일이 그렇게 됐다고? 그게 다니? 이혼 과정은 예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나누자고 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파트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 아파트가 아들과 저희 유일한 안식처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가져갈게. 대신 다른 건 다 가져가.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서류에 사인하는 그의 모습은 무심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 저는 아파트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하며 이혼 후 첫날 아들의 손을 잡고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죠.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아빠는 이제 다른 집에서 살 거야. 왜? 아빠가 우리 싫어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어요. 어떤 말도 5살 아이의 상처를 달래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꼭 안아줄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현실은 가차없이 저를 덮쳤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갑자기 구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쓰며 제 경력란이 텅 비어있음을 실감했죠. 그래도 다행히 인근 마트에서 캐셔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경력이 없으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만 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시간제로 시작해 보시죠. 첫 월급 봉투를 받던 날 그 얇은 봉투가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아이 학원비, 식비, 관리비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배달된 부동산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무려 15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손으로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죠.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성인이 된 아들이 저희 놀란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15억이래. 진짜요? 와, 그럼 우리 부자네요. 아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고작 몇 년 전만 해도 4억대였던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이 집이 지금은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었죠. 다음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영업해온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사모님 아파트는 입지가 좋으니까요. 정말 15억이 넘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파시려면 15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혼 후 수년간 저는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아들 학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발밑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엄마, 그럼 이사 갈 거예요? 아니, 팔 생각은 없어. 이 집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잖아. 아들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의 가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저 잠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으로 느껴졌죠. 저기요, 혹시 백일동 사시나요? 옆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이 단지 호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16억에 거래했대요. 정말요? 더 올랐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이혼 당시 남편이 다른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이 아파트만 지키려 했던 제 결정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아들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언젠가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아파트를 물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밝게 보였죠.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어 자기 병원을 열 때까지 저는 이 아파트를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어느덧 아들은 의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표정이 어딘가 긴장된 모습이었죠.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엄마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시험 잘 못 봤어? 그게 아니라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꺼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긴장됐죠. 사귀는 사람. 그 얘기는 전에도 했잖아. 이번에는 달라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아직 학생인데 벌써? 졸업하고 인턴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어요. 엄마, 한번 만나보실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다니. 기쁨 반 당혹감 반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티내지 않으려 했었죠. 다음 주 토요일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은 그날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여자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집에 온 건 처음이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애는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과는 학교 병원 실습 중에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며 제법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민이랑 저는 서로 많이 사랑해요. 결혼해도 정민이가 공부 더 할 수 있게 제가 도울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두 사람 다 아직 학생인데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시기로. 갑자기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가 자신의 부모님 얘기를 하는 동안 아들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식사 후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민지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그때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정민이가 얘기 못한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결혼하면 여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시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어쩌면 제 지나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근데 여긴 좀 오래된 아파트라. 괜찮아요.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15억이 넘는다고. 민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집값을 언급하는 이 아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졸업식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지네 가족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난 민지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무척 점잖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우리 아이가 평소에 정민이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홀로 아들을 훌륭히 키우셨다고요. 과찬이십니다. 저도 민지 양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정민이 어머님, 지금 사시는 곳이 강남 쪽이라고 들었는데요. 민지 아버지의 질문에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첫 만남에서 집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대답했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오래됐지만 살기 좋아요. 요즘 그쪽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민지 어머니의 질문에 불편함이 더해졌어요. 마치 제 재산을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와, 그럼 지금은 대박 나셨겠네요. 15억은 훌쩍 넘었을 텐데. 민지 아버지의 말에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니 그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를 바꾸려 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지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들과 민지 그리고 민지 아버지는 주차장으로 먼저 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정민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애들이 결혼하면 신혼집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까부터 느꼈던 불편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 어머니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정민이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를 애들에게 주시면 어떨까 해요. 어차피 아들 것이 될 텐데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아파트를 달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 했었죠. 그건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정민아, 민지 부모님이 우리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엄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엄마가 힘들게 지켜온 집인데 그런 말씀 드리기 죄송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분배를 논의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보였죠. 정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솔직히 불편해요. 하지만 민지 부모님이 결혼 조건처럼 말씀하셔서 결혼 조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아, 엄마가 너를 위해 이 아파트를 지켜온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 강요받는 건 달라. 집에 도착해서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증거였죠. 남편의 배신, 홀로 육아를 감당한 고통, 그리고 어렵게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민지랑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결정이야. 결혼 후에도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들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정말 그의 진심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 민지와 그녀의 가족이 아들을 계속 설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아파트 증여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찾아오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제 아파트 관련해서요.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증여를 고민하고 있어요. 증여세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 며느리 가족이 제 아파트를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해서요. 변호사는 안경을 곱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상황을 이해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설명을 시작했죠.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번 증여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요. 증여가 완료된 후 후회에도 취소가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혼 시 며느리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법적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증여 후에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평생의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 후 신혼생활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하시더라도 일부만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평생 지켜온 아파트를 결혼도 하기 전에 서둘러 넘겨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날따라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 민지네 부모님이랑 또 만났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했는데? 결혼식 날짜 얘기하다가 또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가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혼란과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오늘 변호사를 만났어. 변호사요? 왜요? 아파트 증여 관련해서 상담했어. 알고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쩌면 그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민지와 그녀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엄마, 제가 민지한테 말할게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기로. 아니, 정민아. 엄마가 결정했어. 아파트는 증여하지 않기로 했어.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실망, 혼란, 여러 감정이 뒤섞인 듯 했죠. 민지가 실망할 것 같아요. 민지가 아니라 민지 부모님이 실망하겠지. 정민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재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민지한테 잘 설명할게요. 그날 밤 아들이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방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민아, 어디 있니? 엄마 좀 불안하다. 연락 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지네 집에 있는 걸까? 아니면 화가 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걸까?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죠. 정민아,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해요.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 친구네 갔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말투도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됐죠.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민지랑? 결혼 취소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결정 때문에 아들의 행복이 깨진 건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 망설여졌죠. 정민아, 엄마 때문에 그런 거면. 아니에요. 민지가 어제 통화에서 다 말했어요. 결혼은 저희 둘만의 일이 아니라고, 그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이어가던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의 눈에서 배신감과 상처가 읽혔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던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 충격이었겠죠. 정민아,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민지가? 어젯밤에는 민지랑 통화하다가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설득해. 결혼 전에 아파트 증여받는 게 중요해. 그 집 없으면 뭐하러 결혼해?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정민 오빠가 상처받을 거야. 얘, 정신 차려.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야. 시간 끌면 시어머니가 마음 바꿀 수도 있어. 녹음 내용을 들으며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 민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민아,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뭐라도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아직 상처가 가득했지만 또한 결단력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아들에게 필요한 성장통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미국 연수 제안 받은 거 있었거든요. 원래는 결혼 때문에 거절했는데 이번에 다시 알아볼까 해요. 그래, 좋은 기회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식사를 하며 아들과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비록 상처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았죠. 잠들기 전
아들이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문을 열자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아들의 미국 연수가 확정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민지와 그녀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그들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민이랑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집에 있나요? 민지의 어머니가 저를 지나쳐 집안을 살펴보려 했어요. 불쾌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국 준비를 위해 기숙사로 옮겨간 상태였죠. 정민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연수 준비로 바빠서. 연수요? 무슨 연수를 간다는 거예요?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그녀에게 미국 연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미국 보스턴에 1년 연수를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출국할 예정이에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저희에게 말도 없이? 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죠.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았나요? 결혼 취소된 뒤에 결정된 일인데. 결혼이 취소된 게 아니라 좀 미뤄진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놀랐죠. 정민이가 그렇게 말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결혼을 취소했다고. 어머님, 저희 좀 대화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민지의 말투에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특히 민지 어머니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했죠. 혹시 정민이의 미국 연수가 확정된 건 언제인가요? 한 달 전쯤이요. 왜 물으시죠? 그럼 아파트 증여 취소하신 뒤에 바로 결정된 거네요? 민지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아니라 아파트였던 거죠. 그래도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한 게 아니라 애초에 증여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의 결정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정민이 오빠를 사랑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민지의 애원하는 눈빛이 불편했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민이에게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니까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미안하지만 그건 정민이의 사생활이에요. 제가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민지 부모님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특히 민지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을 망치는 거네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지가 자기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진심이 드러난 후였죠. 저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정민이가 돌아오면 연락했다고 전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아들이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오늘 민지네 가족이 다녀갔어. 네?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니랑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정민아, 확실히 정리한 거 맞지?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 길을 가려고요. 아들이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갑자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죠. 김 여사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심장이요?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입원하시고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갑작스러운 입원 통보에 당황스러웠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아들의 연수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죠.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나날들, 결혼을 꿈꾸다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진 저희 모습까지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시고 혈관 일부도 좁아져 있네요. 심각한가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 시작해 볼게요. 의사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아들에게 연락할까 고민되었지만 그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병실에 혼자 있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들은 괜찮을까? 그리고 그 15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아들이 돌아온다 해도 그의 곁에 민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머리를 정돈하고 병원 침대에서 앉아 전화를 받았죠. 엄마, 어디에요? 병원 같은데. 어머, 티가 나네. 그냥 간단한 검진 받으러 온 거야. 정말요? 간호사분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입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은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검사 중이야.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심각한 상태 아니라고 의사가 그랬어. 아들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굳어졌어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교수님께 상황 설명하고 일시 귀국할게요. 정민아, 엄마 말 들어. 네가 지금 돌아오면 엄마 더 속상할 거야. 네 꿈을 위해 거기 있어.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연락했던 것을 후회했죠. 그가 걱정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지가 서 있었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민지 양? 웬일이니?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 걱정되어 왔어요. 민지의 말에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제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에게 연락했던 걸까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거실에 앉은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가방에서 영양제 상자를 꺼냈어요. 고급 브랜드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대화를 이어갔죠. 어머님, 이거 드시면 좋대요. 심장에 특히 좋다고.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내 상태를 알았니? 그게 정민 오빠가 지도 교수님께 상황 설명하는 걸 친구가 우연히 들었어요. 민지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어요. 아들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것 같았죠. 그녀의 방문 목적이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위로 방문으로 보기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응, 말해봐. 정민 오빠가 연수 때문에 한국에 없으니까 제가 어머님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민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경계심이 더 커졌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제안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특히 결혼이 취소된 상황에서 그녀의 접근이 의아했죠. 고맙지만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정민이가 내 제안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오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고 했으니까. 민지의 말투에서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건지, 또는 여전히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녀를 믿기 어려웠죠. 민지야, 솔직히 물어볼게. 정말 나를 걱정해서 온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걱정돼서.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듯했죠. 더 깊게 파고들기로 했어요. 혹시 여전히 우리 아파트에 관심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런 오해는 마세요. 제가 어떻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죠. 그녀의 방문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민지야, 고맙지만 난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오빠가 돌아오기 전까지라도.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정민이한테도 굳이 내 상태 걱정하게 하지 말아줘.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가에 분노의 기색이 스쳤지만 빠르게 미소로 감췄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알겠어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지를 배웅하고 문을 닫은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아직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 건강 상태를 이용해 다시 접근하려는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민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일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며칠 뒤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이웃 최 여사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 갔어요. 심장 상태가 걱정되어 커피 대신 차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들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와서는 아파트 이야기를 했다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세상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재산 타령이라니. 요즘 젊은 것들은. 최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근데 언니,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른 재산이라니? 예금이나 보험금 같은 거 말이야.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걸 정리해두는 게 좋더라고. 최 여사의 질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파트 문제만 고민했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예금과 보험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내 경험상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 특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더더욱. 최 여사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재산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를 더 현명하게 만든 것 같았죠.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동네에서 오래 일한 분이라 저를 알아보셨나 봅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요즘도 그 아파트에 사세요? 네, 그럼요. 어디 갈 일이 있겠어요? 혹시 매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그 단지 시세가 더 올랐거든요. 16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중개인의 말에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16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죠. 이 금액이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 텐데. 매매요? 글쎄요. 아직은. 아니면 전세도 괜찮아요. 중개인의 말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굳이 팔지 않고도 집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여사에게 물었죠. 언니, 혹시 유언장 쓰는 법 알아요? 유언장.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쓰고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유언장 작성 방법을 검색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와 제 모든 재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요. 아들을 위한 부분은 당연히 남겨두되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위한 목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면을 보며 메모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영상통화였습니다. 그에게 제 계획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죠? 걱정 마. 다 잘 지키고 있어. 넌 연수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곧 잠깐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들이 귀국한다는 날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입국장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엄마, 여기 있었네요. 정민아, 잘 왔어. 얼굴이 좀 야위었네. 그래요? 오히려 살찐 것 같은데. 엄마는 더 날씬해지셨어요.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무색하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미국 생활이 힘들지 않았는지 안도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알아. 엄마 건강 걱정돼서 왔지?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지와 관련된 이야기일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됐죠. 무슨 일인데? 심각해 보이는구나.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은 물 한 잔을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엄마, 이거 봐주세요. 이게 뭐니? 미국에서 만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심장 전문 병원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심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알아본 결과 그쪽 병원이 심장 판막 치료의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정민아, 그런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충분히 좋아. 알아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최고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이라니 그 비용은 엄청날 텐데. 그런 곳은 비용이 얼마나 비싸겠니? 우리 형편에.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연수 중이지만 부수입도 있고 또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요. 정민아, 그 돈은 네 미래를 위한 거잖아. 엄마의 건강이 제 미래예요. 제발 한 번만 미국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보세요. 아들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아들이 결혼 문제로 상처받았을 때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는데 그는 여전히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고마워, 정민아. 정말요? 약속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무슨 결정을 내리든 아들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정민아, 미국 생활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볼이 붉어졌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났나 보다. 그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아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 인생에서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들이 제안했는데 의외로 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죠. 와, 바다가 정말 예쁘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정민아, 조금만 천천히 가. 엄마 심장 생각해서. 아, 맞다. 죄송해요. 너무 들뜬 것 같아요. 해변을 걸으며 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동안 민지 문제로 우울해 보였던 그가 이제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는데? 우리 아파트 그냥 전세로 내놓는 건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에 얽매여 있는 건가 싶었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가 미국에 치료받으러 오시면 한국에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전세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안도했어요. 단순히 실용적인 제안이었군요. 제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그동안 살아온 집인데 남에게 내어준다는 게. 물론 엄마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정민아, 솔직히 말해봐. 네 미래에 그 아파트가 필요하니?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제 집은 제가 마련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파트가 정작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엄마가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치료도 받고 여행도 다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알았어. 한번 고려해 볼게. 정말요? 약속하셨어요. 아들의 환한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문득 이런 여행을 더 많이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파트와 재산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지 정작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저녁에 펜션으로 돌아와 아들이 준비한 와인을 마시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미국 생활, 새로 만난 여자친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엄마, 내일은 설악산 가볼까요? 좋지.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갈 거예요. 엄마 체력 생각해서 코스 다 알아봤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바다 소리를 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문득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시죠? 정민이는 지금 없는데. 알아요. 아들이 미국에서 왔다가 다시 떠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민지 어머니의 말투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아들의 방문 사실을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어머님 건강에 좋다는 홍삼이에요. 많이 드세요. 고맙지만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것뿐은 아니겠죠? 저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민이와 저희 딸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민이가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혼을 취소한 거잖아요. 우리 민지는 아직도 정민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방문이 또 다시 아파트를 노리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죄송하지만 아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민지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정말인가요? 오빠가 다른 사람을. 네, 미국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라더군요. 사실 아들은 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지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런 식으로 우리 딸을 농락하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농락이요? 제 아들이 농락당한 건 아닌가요? 결혼 조건이 아파트였으니.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온 뒤였죠.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냥 가요. 뭘 그만해? 우리가 얼마나 정민이를 위해 희생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실례했어요. 민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딸의 제지에 따라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민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후회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함께 보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어떤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들과 상의한 대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에 매물로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있으세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몇 시쯤 오실 거예요? 3시 정도로 약속 잡아도 될까요? 꽤 진지하게 관심 보이시는 분이라. 집을 정리하고 방문객을 기다렸어요. 정확히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부부가 공손하게 인사했죠.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집 구경을 시작했어요. 와, 전망이 정말 좋네요. 여보, 이리 와봐요. 채광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부부는 집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제 집을 보여준다는 게 어색했죠.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저기, 혹시 이 집에 오래 사셨나요? 네,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전세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질문을 받으니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낯선 이에게 제 건강 상태와 미국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간단히 대답했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부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경을 마친 후 그들은 마음에 든다며 계약 진행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방문객이 떠난 후 집안을 둘러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에게 전세 계약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죠. 와, 벌써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빨리 진행되네요. 응, 나도 놀랐어. 생각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 엄마,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아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후회는 없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는 걸.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도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민아, 엄마가 미국 가면 네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당연하죠. 제가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통역도 해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후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20년 넘게 봐왔던 이 풍경을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의 새 생활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미국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져 결국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죠. 김 여사님, 심장 판막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지금요? 하지만 다음 주에 미국 가기로? 지금 상태로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누웠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그가 걱정할까봐 망설여졌죠.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그는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은 넘겼지만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수술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더 미루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분께 연락은 드렸나요? 아직요.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간호사가 제 혈압을 체크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시차 때문인지 답장이 오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최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입원했다길래 놀라서 달려왔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수술해야 한대. 많이 아파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최 여사의 따뜻한 위로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이런 순간에 가족이 옆에 없다는 것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민이한테는 연락했어요. 문자만 보냈어. 아직 답장이 없네. 걱정 말아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요. 친구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사가 다시 찾아와 수술 일정을 알려주었죠.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금식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수술이 위험한가요?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지만 김 여사님은 다른 부분은 건강하셔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영상통화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엄마,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정민아, 걱정시킬까봐. 그냥 검사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예약할게요. 내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정민아. 내일 바로 수술이야. 네가 올 때까지 미룰 수도 없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지만 오히려 그를 안심시켜야 했죠.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어.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 제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최 여사가 여기 있어.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안심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눈을 다시 감았다 떴죠. 정민아? 엄마, 깨셨어요? 괜찮으세요? 네가 여기 있다니 꿈인가 했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쥐어주었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오다니. 연수는 어떻게? 교수님께 상황 설명드렸더니 특별 휴가를 주셨어요. 지금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나먼 미국에서 달려온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죠.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드님도 오셨네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이제 괜찮은 거죠? 회복은 예상보다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나간 후 아들이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니 장미였죠. 병실에 있으면 심심하실까봐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고마워. 정말 예쁘네. 병실에 햇살이 비치면서 화분의 장미가 더 아름답게 빛났어요. 문득 이 작은 꽃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손수 과일을 깎아 저에게 먹여주었죠. 엄마, 퇴원하시면 당분간 제가 간호할게요.
미국 치료는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 가도. 그래도 넌 연수가 중요하잖아. 내가 괜찮으면 돌아가. 엄마, 제 연수보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걱정 마세요. 대화 중에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들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 전 남편이었어요. 오랜만이구나. 수술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당황한 듯했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전 남편은 어색하게 서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그냥 안부 차원에서 왔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지인한테 들었어.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지의 이름이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병문안을 오다니. 엄마 건강은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전 남편이 주춤했어요. 그가 꽃다발을 병실 테이블에 놓고 물러서려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일단 아버지 말씀도 들어보자. 하지만 엄마, 괜찮아. 네 아버지잖아. 전 남편의 병문안 뒤에 숨은 의도가 궁금했어요. 단순한 안부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표정을 읽는 법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퇴원 후 이틀째 되는 날, 아들이 저에게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평소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망설였지만 그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외출이 힘든 상태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준 것 같았죠. 엄마, 유언장 작성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유언장? 아직 그런 거 쓸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엄마처럼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들의 말이 타당했어요. 이번 수술로 인생의 유한함을 실감했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문서를 열고 천천히 입력을 시작했죠. 뭐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 재산 분배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파트 전세금, 은행 예금, 보험금. 그래. 우선 아파트 전세금 5억 중에서 3억은 네가 가져. 엄마, 저한테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네 몫이야. 나머지 2억은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아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어서 보험금과 예금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했죠. 보험금은 내 치료비로 쓰고 남는 건 역시 절반은 네 몫이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보다 엄마 인생을 위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재산보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이어서 유언장의 다른 내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정민아, 사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뭐예요? 내 경험과 교훈, 그리고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 키보드를 치면서 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지혜, 그리고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해질 수는 있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관계야. 엄마, 그리고 결혼할 때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인격을 봐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어요. 민지와의 경험이 그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에 관한 간단한 지침도 추가했죠.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엄마, 그런 얘기는 아직.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 그리고 내 장례식에서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줘. 문서를 다 작성하고 저장하는데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죠. 자, 이제 끝났네. 유언장 작성이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어. 엄마, 이거 100년은 더 두고 보셔야 해요.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럼 너도 약속해. 엄마 뜻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제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니까요.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죠. 영숙 씨, 오랜만이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전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어요. 집이 여전히 좋은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병문안은 이미 했잖아요.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서 저번에 식사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 전 남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느낌이 느껴졌죠. 영수가 우리가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사실 나 지난해에 재혼한 아내와 이혼했어. 그 여자가 날 속였더라고. 숨겨진 의도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차를 따르며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나이도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재결합을 이야기하다니 무언가 석연치 않았죠. 그때 전 남편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 동네 아파트가 요즘 많이 올랐다던데 15억이 넘는다고. 그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결국 그도 민지처럼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였군요. 우리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소식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영수가 오해하지 마. 나 정말 너를.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아들 혼자 키우며 고생할 때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재산 생기니까 나타나시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 순간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려던 참이었죠. 그는 상황을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민아, 아버지는 이제 가실 거야. 영원히. 전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들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하네. 저는 미국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오히려 가는 게 제 건강에 안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 언어도 안 통하고 낯선 환경이라. 저도 사실 그 생각이었어요.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아파트는 어떡하지? 이미 전세 계약도 했는데.
전세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을 텐데. 상관없어. 내 집이 더 편하고 익숙해. 위약금은 내가 감수할게.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 전세 계약 취소를 상의했어요. 예상대로 위약금이 있었지만 다행히 세입자도 이사 준비를 시작하기 전이라 협의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죠. 집으로 돌아오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익숙한 벽지, 창밖의 풍경, 오랜 가구들. 모든 것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제안했죠. 엄마, 지금부터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볼까요? 운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좋은 생각이야. 사실 아래층에 헬스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와, 정말요? 같이 등록해볼까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운동해요. 아들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아파트 헬스장에 등록했죠. 일주일 후,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최 여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운동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인생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동호회에서 등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등산이요? 글쎄, 제가 심장 수술을 했는데. 걱정 마세요. 아주 가벼운 코스예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괜찮다면 함께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의사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등산, 요가, 그리고 주말 책 모임까지. 점점 제 일상이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제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가장 큰 재산은 내 행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